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졌습니다. G2 변수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변수가 불거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어제 오후 북한이 이 기습 포격이 있었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서게 되면서 현재 남북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전선지대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북한의 기습 포격 도발에 대응하기로 여기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메르스 의심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동두천에서 30대 남자가 두바이 방문 이후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패닉 급락, 변동성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저점을 어디에서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변수들이 시스템적인 위기로 번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지겠는데요. 더불어서 환율과 수급을 살펴보면서 바닥을 탐색하는 과정 필요하겠습니다. 바닥 확인 이후에 급등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면 현재는 보다 방어적인 태세가 중요해질 만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사면초가 징퇴양난입니다. 중국, 미국에 이어서 여기에 북한까지도 우리 증시의 악재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옴짝달싹할 수 없이 가득 모여있는 우리 증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폭락, 급락, 쇼크 이런 예제들이 좀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죠. 악재들 속에서 우리 증시의 희망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구간대 시장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급락 맞습니다. 현재는 1.79% 정도 하락하면서 18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 한때는 3% 넘게 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1856선 부근까지 흐름 보여주면서 2년 전 주가 흐름으로 회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년 전이면은 2013년 8월 달에 수준까지 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좀 분봉을 체크해 보시면은 오늘 장에 좀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장중 저점을 그렸고요. 현재는 서서히 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 수급 보시면은요. 그래도 좀 희망을 찾아보자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에서 좀 긍정적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요.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 쪽 가운데서도 금융투자하고 투신권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현재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1,8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현재 400억 원 정도의 매수 대응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도 1,400억 원 정도 매도 대응하면서 개인은 좀 투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전업종 하락입니다. 낙폭이 가장 깊게 나타나고 있는 쪽부터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가 많이 비중이 좀 쏠려 있는 의료 정밀 쪽이 낙폭 깊습니다. 사실 크게 의미를 두기는 힘들 것 같고요. 종이 목재 쪽에서 4% 정도의 약세 흐름, 기계와 증권, 운수창고 순으로 3% 정도의 하락 흐름이 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일단은 장 초반에는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대 조금은 좋은 면을 살펴보자면은 빨간불로 전환되는 종목도 속속 눈에 띕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반등이 나오네요.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0.3% 정도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SK텔레콤과 삼성생명도 보합권에서 좀 왔다 갔다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사 SK도 오늘장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시장 대비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현재 조정세인데요. 그래도 시총 상위주들은 1에서 3% 정도, 시장 대비로는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대 조정이고요. 한국전력, 현대차 1에서 2% 정도의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좀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최근에 지수 조정받을 때에 시장의 대안으로 부각되던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현재는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아차가 현재 2%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내용들 다루고 있는지 스튜디오에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기아차입니다. 네, 기아차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기아차의 순이익이 10% 증가할 거라 전망한 바 있는데요. 그런 리포트 내용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신형 스포티지 8월 25일 최초 공개 예정이라고 헤드라인 잡았네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59,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 기아차의 이 신형 스포티지가 다음 주 화요일에 최초로 공개될 예정인 거에 주목을 했고요. 또 스포티지가 중국과 유럽에서 이 중요한 모델이다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먼저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판매 비중 함께 보시죠. 네, 중국 시장 전체 리테일 판매 중에서 스포티지가 16.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유럽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유럽에서도 전체 리테일 판매 중 27.9%를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수의 경우 7월 누적 현지 판매가 29만 대로 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진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경우 반등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주연 배우가 될 수 있는 시기라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도 6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SUV의 수요 증가 시기에 잘 갖추어진 SUV 라인업이 있다고 했고요. 또 환율에 민감한 수익 구조임에 따라 이 원화가 약세함에 따라서 수혜가 확대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환경에서 현대차 대비 유리한 차급과 환율 민감도를 잘 활용하면 그룹 실적 턴어라운드를 견인할 수 있을 거라 전망을 했는데요. SUV 수요 증가 시기에 이 SUV 판매 비중이 현대차 대비 높다고 합니다. 그럼 판매 비중 확인해 보시죠. 네, 여기서 RV는 SUV를 의미하는데요. 비중은 34%로 현대차 19% 대비 높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과 더불어서 또 적극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 정책을 실시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양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기아차 글로벌 판매 점검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7월 글로벌 출고 판매가 23만 5천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RV 차종의 신차 효과가 이어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요. 그럼 글로벌 출고 판매 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아차의 7월 글로벌 출고 판매는 23만 5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판매는 소렌토 및 카니발, K5 신차 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한 4만 8천 대를 기록했는데요. 소렌토와 카니발 등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RV 차종의 신차 효과가 이어지고 있어서 센티멘탈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아차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83% 떨어진 45,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오늘도 밀립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좀 상승의 불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오늘까지도 좀 하락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지수는 장중에 620선도 잠시 좀 이탈을 했었고요. 장 초반에 5%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그래도 장중 저점을 다지고 낙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대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633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바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의 매수 규모는요, 333억 원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1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일단은 지금 수급으로 보자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저가 매수가 슬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앞서서 이 월화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조정 양상 때 이 수급 패턴과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쪽은 이제 좀 매도 물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좀 버티다 이제 조금은 시장에서 손절 물량이 서서히 커지고 있는 흐름 오늘장 수급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군들 좀 강세 흐름 중간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볼 키워드 아무래도 북한입니다. 북한 쪽에서의 이 폭격으로 인해서 현재 남북 관계가 한껏 긴장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산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현재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빅텍이 가장 강한데요. 현재 24% 정도의 상승, 스펙코도 20%, 퍼스텍과 휴니드도 함께 좀 묶어볼 수 있는 종목군이죠.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는 테마라고 좀 묶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 4시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포격 소식이 나온 직후에 전일 장 마감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었거든요. 오늘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재 정규장에서도 강세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주식 농부입니다. 이 주식 농부로 잘 알려진 박영욱 씨와 관련된 루머로 인해서 이 박영욱 씨가 가지고 있다고 공표를 했던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장 막판에 동반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루머로 밝혀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IS 동서가 있습니다. 그 루머가 나온 직후에 가장 빠르게 하한가에 들어갔던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종목이었는데요. 11%대 반등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경제TV, 와토스코리아, 동일산업까지 2에서 9%대 동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관련된 종목으로 거론이 됐고 또 루머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좀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삼양통상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강폐역이나 대한방직처럼 이렇게 섬유 쪽의 흐름은 여전히 좀 부진하고요. DCM도 현재 13% 정도 급락하면서 전거래일의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물 지수입니다. 230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선물 쪽에 낙폭이 깊네요. 1.6% 정도의 하락 흐름 나오면서 227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체크합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의 포지션을 좀 체크해 보시면은요.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자수 좀 엇갈렸는데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좀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900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는 180계약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쌍끌이 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쪽에서 투매 나오면서 현재 선물 지수도 휘청이고 있는데요. 개인 쪽의 물량은 1200계약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공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